신 의원님, 사실 지금 국회 폐쇄가 됐잖아요. 예. 사실은 신 의원님 지금 상임위원회 출석해야 될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정 활동도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겠어요? 예, 저도 어젯밤에 급히 오늘 재택근무로 돌리라는 지침을 받았고요. 예, 예. 실제로 오늘은 여러 상임위원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었고 특히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예결산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것들이 다 스톱이 된 상황입니다. 네네. 실제로 언제 조만간 그 국회도 다시 문을 열겠지만 국회가 셧다운이 되면 여러 가지 토론회나 간담회뿐만 아니라 네네. 이런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법안 통과나 예결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스탑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우려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결산 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곧 있으면 정기국회 열리고 국정감사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바쁠 때인데 실제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 보좌진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좀 환경은 조성이 돼 있나요? 아직까지는 열악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재택근무라는 걸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더더욱이 여러 가지 정보 청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원내 인트라넷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서 재택이 가능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국회가 문을 닫았다, 폐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입법부인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 행정처, 법원행정처, 행정부 모두가 다 뚫렸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영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화문 서울청사에서는 이 창원경찰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복통 증세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된 건데요. 창원경찰 숙직실과 대기실 등이 지금 폐쇄된 상태고 방역소독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법원도 일부 고위 간부들이 지금 자택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가족이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도 심의관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인데 이 심의관과 접촉했던 이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과 김인견 차장이 자택격리에 들어가면서 지금 입법부, 행정부, 법원 모두 비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모두 956명에 이른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지금 교회 관련된 확진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기독교 지도자, 개신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어떤 종교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지금의 엄청난 피해 앞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3단계 격상을 고민하시는 대통령님의 고심과 종교단체들이 보다 더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또 방역은 신학이 아닌 그 의학이다. 일부 교회가 기독교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하긴 했는데 신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날 했던 이 종교적 자유도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대통령 앞에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 코로나19 시대에서 1차 대유행은 또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고 2차 대유행도 지금 기독교, 특히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종교와 바이러스가 만났을 때 얼마나 이 파급력이나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실제로는 이제는 감염병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교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감염병 시대에 종교 문화를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신 의원님 오늘 국회는 문을 닫았지만 평소보다 더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인천에 있는 의료원을 방문하셨다면서요? 파업 상태 상황 점검하러 가신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의료 현장을 챙길 수밖에 없는 또 저의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공공의료원의 또 대표적인 인천의료원을 방문했는데요. 현재에서의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병상이 포화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특히나 이런 공공병원의 지역 의사회와 잘 연대를 해서 민간 구축 시스템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지금 어려운 시기에서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전공의가 파업으로 인해서 네, 예. 중증 환자를 보는 거에 많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에서 환자가 중증으로 됐을 때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들이 민간 대학병원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사태에서의 국민 건강이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우리가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공공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운영의 기본 그런 최소한의 비용들은 정부가 좀 보장했었으면 좋겠다. 병상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진료 수익에 영향받지 않고 최소 인건비를 보장해야 그 현장에서의 의료진들이 떠나지 않고 충실히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정부와 이 의료계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갈등을 보이는 거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 이 부분을 철회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런데 우 기자 이 지금 공공의대 관련해서 이 공공의대 학생 후보들을 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에 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입학생을 이 시민단체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예. 근데 이 복지부가 이 당시에 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낙연 의원이 SNS를 통해서 예. 이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이라면 외부 추천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지부가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의원까지도 나서서 쓸데없는 오해 불렀다 그랬는데 우리 신 의원님 뭐 운영위 소속이기도 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오해였다라고 해명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대가 나중에 법안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되더라도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유지할 것이다. 네. 예시로 들었던 바인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제 사과도 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운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좀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소통에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런 뭔가 홍보를 하거나 네네. 정확한 사실을 전달을 할 때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명확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가 매우 잘못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 이슈로 인해서 명확하게는 우리가 공공의대가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다. 네. 21대에서는 충분히 국회에서 소통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제대로 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협에서는요, 이번 파업 도대체 왜 하느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발언했는데 함께 지켜보시죠. 이 정책을 위반한 분들은 다들 자기는 뭐 아산병원 같은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네한테 진료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잘못된 의사 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100명의 환자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막 아직도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서민 교수 주장을 듣고 오셨는데요. 그러면은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거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명확한 설명도 궁금하고요. 이 서민 교수 주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선은 시민단체 추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내용이고 앞으로 그런 논의가 되지 않도록 저도 국회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서민 교수의 발언은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고 정책을 입안한 분들이 빅5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서민들의 피해를 간다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서는 발언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각종 진료 수요가 많은 요즘에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조속하게 빨리 대화로 좀 이 일을 원활히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